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제곱근표 볼 때는 왼쪽이 앞에, 위에 있는 이 값들이 뒤쪽 숫자 연결해서 제곱근표를 읽는다고 했어요. 일단 문제 풀면서 해볼 거고, 자, 위에 제곱근표를 이용해서 아래 문제를 풀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써놓을게요. 루트 3.03 루트 31100 루트 0.0322. 자, 이 값 3개를 위에 제곱근표를 이용해서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는 3.03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앞수는 3.0이고 앞수는 3.0이고 뒤에가 3. 3.0에 3. 이 값이에요. 찾았어요? 그냥 쓰면 돼요. 이것은 1.741. 두 번째는 선생님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는데 루트 안에 100은 나오면서 10, 루트 안에 만은 나오면서 100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루트 안에서는 두 자리씩 움직이면 계산이 좀 빠릅니다. 이렇게 두 자리 만. 이 녀석은 100 루트 3.11이 돼요. 됐어요? 3.11 찾아보자. 3.1에 뒷수 1, 1.764. 100을 곱할 거니까 176.4 이렇게 찾을 수 있어. 찾는 거 이해돼? 자, 그럼 얘도 보면 안에선 두 자리씩 움직이죠? 그쵸? 그럼 100분의 1을 밖으로 뺄 거니까 10분의 1로 나오고 루트 3.22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3.2의 2 얘네요. 그러면 여기 소수점 한 자리를 더 앞으로 빼야 되니까 0.1794. 이게 제곱근표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 분모 유리화해야 되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었다. 첫 번째 다항식 표현법을 써야 되고 두 번째는 근사값을 구할 땐 이렇게 제곱근표를 이용한 근사값을 이용해서 풀려면은 분모에 들어가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했었던 게 곁들여서 같이 한번 다시 봤던 내용입니다. 어렵지 않죠? 제곱근의 근사값 표였고요. 자, 다음을 이용하여 다음을 구하세요 였어요. 그러면 루트 2.53을 써야 돼. 그러면 10, 12를 일단 253으로 나눠 봐야겠죠. 그치? 얼마입니까? 이거 4죠. 맞아요. 그러면 루트 1024 1012네요. 1012는 루트 4 곱하기 253 이걸 써먹으려고 했던 거거든. 2 루트 253. 다시 2.53을 아니까 여기서 이렇게 두 개 와서 이렇게 당겨야겠죠. 너는 2 곱하기 10 루트 2.53이야. 맞죠? 근사값으로 붙이면 20 곱하기 1.591이다. 31.83이 아니고 31.82 이렇게 가볍게 구할 수 있겠다. 이게 근사값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하기 때문에 언제나 제곱근 값은 다항식 표현으로 되어 있어야 그 근사값을 구해낼 수 있어요. 자, 일단 이제 숙제로 해왔던 부분 58쪽부터 한번 볼게요. 네, 1번부터 그냥 같이 풀어야 돼. 홀수번 같이 풀고요. 짝수번은 채점한 결과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정사각형을 그렸습니다. A, B, C, D의 넓이에
여긴 루트 32, 루트 6이죠. 됐어요? 4루트 2 곱하기 루트 6이야. 8루트 3 나와요. 야, 요거 쪼갤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루트 6이 루트 2 곱하기 루트 3으로 이렇게 보이면 이렇게 2가 돼요. 어렵지 않게. 왜냐면 루트 안에 있는 값을 밖으로 꺼내지 않으면 자꾸 다루는 숫자 자체가 좀 커지잖아. 세 자리 이렇게 커지니까 다루기 좀 수월한 수로 가볼게요. 2번은 어땠어요? 해볼까요? 괜찮아요? 잘 풀었고 3번 같이 보죠. 자, 다음과 같이 직육면체가 있다. 부피가 90이다. 높이 구하라. 뭐 어렵지 않네요. 높이는 밑면에 전체 부피를 밑면의 면적으로 나누면 되죠. 그래서 높이 구하려면 그냥 3루트 2 곱하기 루트 6분의 90 이거 계산하면 되죠. 일단 자연수 약분을 좀 해보려면 이 계산이 6 루트 3이 나오는 게 보입니까? 루트 6을 루트 2 곱하기 루트 3으로 이렇게 쪼개서 볼 수 있으면 이렇게 둘이 먼저 곱한다. 자, 약분하고 남은 게 루트 3분의 15야. 자, 5루트 3 보여요? 보여요? 유리화도 가능하지만 약분도 가능하다고 했어요. 약분할 수 있는 게 보이면 숨어있는 5 곱하기 3을 이렇게 쪼개주면 얘네 둘이 이렇게 약분된다. 이런 연습들도 같이 해보라 그랬어요. 4번 괜찮아요? 넘어갑니다. 5번으로 갑니다. 자, 정삼각형입니다. ABC의 높이를 구하세요. 높이 구하라고 했죠? 세변의 길이비 어떻게 된다고요? 특수각 길이비 좀 외워두시면 좋다 그랬는데 여기는 길이는 루트 2인데 길이 B가 어떻게 된다 그랬지? 외웠어? 1 때 당연히 여긴 2지. 여긴 루트 3. 특수각의 길이비 기억납니까? 이거 어차피 30도짜리 60도짜리는 똑같은 거니까 한 도형 안에서 선생님이 이 특수각의 30도짜리 60도짜리인데 한 도형 안에서 세 개의 길이비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 너의 루트 3배죠. 높이 얼마? 루트 6 되겠어요? 길이비로도 풀 수 있다. 다음 페이지 5번입니다. 너무 빠른가요? 설명? 괜찮아요? 이거 지난 시간에 노션 했던 거예요. 개념 정리했던 거죠. 직각삼각형, 특수각일 때 직각삼각형. 그 다음에 현미야 잠깐 다리 들어봐. 너가 지금 손 밟고 있어서. 됐어. 차차차차. 6번 어때요? 괜찮았어요? 7번으로 갑니다.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가 직사각형의 둘레가 얼마야? 직사각형이고 가로 2번, 세로 2번 더해서 2배 해주면 되겠죠? 뭐 둘레를 구하라고 했지만 둘레는 가로 더하기 세로 2배 하면 돼요. 먼저 더해봅니다. 더할 때 가로 더하기 세로를 할 거거든요. 다항식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꺼낼 수 있는 거 다 꺼내봅니다. 자, 가로 더하기 세로 바로 갑니다. 혹시 보이는지 한번 보세요. 3루트 2 빼기 루트 3 더하기 2루트 3 더하기 2루트 2. 여러분들 제곱수만 정확하게 좀 외워두고 있으면 꺼내는 거는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이랬을 때
동료한 계산은 루트 3끼리, 루트 2끼리 이렇게 가야겠습니다. 가로 더하기 세로가 5 루트 2 더하기 루트 3이죠. 이거 2배 해주면 돼요. 10 루트 2, 2 루트 3. 4번. 끝입니다. 여기서 더 이상 계산 안 된다 그랬죠? 자, 8번은 괜찮았나요? 9번 볼게요. 세 정사각형의 둘레의 길이 합. 다 4배 해주면 되겠네요. 그쵸? 둘레 길이 합이니까 다 4배만 해주면 돼. 4배 해주면 되고, 루트 48, 루트 12, 루트 3은 4배에 16 나오니까 4루트 3. 안에 있는 4 나올 거니까 2루트 2, 2루트 3 더하기 루트 3은 4 곱하기 7루트 3, 28 루트 3. 마찬가지로 루트 안에 있는 제곱수 꺼내는 연습 정도예요. 됐죠? 자, 10번은 어땠나요? 같이 해볼까요? 10번. 같이 해볼까요? 해보자 10번. 잘했네. 굳이 안 해도 되네. 오, 잘했네. 7루트 2, 8루트 2. 됐어, 그럼. 자, 넘어와서 60쪽 봅니다. 11번 볼게요. PQ 사이의 거리.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구한다? 수직선 위에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차. 차는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돼. 자, 그래서 구하라는 거는 Q라는 좌표에서 P라는 좌표가 빼면 돼요. 그쵸? 이쪽이 더 큰 값이고 저쪽이 더 작은 값이니까. 자, 봅시다. 큰 값은 Q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원의 중심이고 이게 반지름이라 그랬죠. 원의 중심이 1이었고 대각선 길이 얼마? 루트 2. 루트 2만큼 앞으로 갔어요. Q는요 0이라는 점으로부터 뺐어요. 루트 2만큼. 뭐 이거네요. 1 더하기 루트 2 더하기 루트 2니까 1 더하기 2 루트 2. 괜찮아요? 수직선 위에서 거리는 차. 차는 큰 값에서 작은 값 빼기. 읽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 이거는 읽을 수 있어. 사실은. 이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 경우에 따라서 읽을 수 있는 애들이 나온다고.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루트 2, 1, 한 번 더 루트 2. 이렇게는 갈 수 있다고. 그쵸? 근데 혹시나 뭐 얘가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떨어지는 좌표라던가 얘가 이쪽에서 이렇게 뒤로 떨어진 좌표라던가 양쪽으로만 이렇게 벌어지는 경우가 아니라 이렇게 안쪽으로 몰리거나 이런 경우에는 계산하기가 이렇게 읽어내기가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읽어내는 방식은 하지 말고 그냥 계산하세요 라고 했어요. 자, 12번은 괜찮았나요? 좋아요. 13번은요 해봐야죠. 자, 제곱근표를 여기서 제곱값을 구할 때 옳지 않은 것은, 자, 가봅니다. 하나씩. 그냥 문제수 놓고 볼게요. 자, 3.14 읽으라죠? 읽으면 돼요. 3.1에 4. 맞아요. 3.21 읽으래요. 1.792 맞아요. 314는 10 루트 3.14로 읽어야 돼요. 맞아요?
소수점 위치 잘못됐죠. 3번 틀렸고요. 4번 볼게요. 얘는 10루트 3.22 읽을 수 있나요? 3.22에 됐고, 두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여기. 얘는 10분의 1의 루트 3.11 3.11에 10분의 1 맞네요. 자, 지우고 이렇게 보세요. 이 상태로도 여러분은 판단할 수 있어요. 판단할 수 있어요. 얘 제곱하면 얘 되느냐 이런 문제인 거죠. 얘 제곱하면 얘 되는 거. 말이 안 되는 게 여기 나와요. 177을 두 번 곱하면 많이 넘어갑니다. 그죠? 314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그러니까 보통 이런 제곱근표를 이용하면 자릿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제곱근표가 없다면 얼토당토 않는 값이 나와. 얘 170을 제곱하는 순간 뭐 3만 얼마 나오는데 314 안 되죠. 아마 그게 3만 1,400 얼마 정도 되겠네요. 말이 안 돼요. 14번은 할만했나요? 괜찮았어요? 15번 봅니다. 자, 루트 520을 구하려면 둘 중에 누구를 이용해야 되는가? 라는 문제입니다. 이건 조금 다른 문제예요. 일단 13과 관련이 있다는 건 알겠죠? 1.3이든 13이든. 그러면 520을 소인수분해 좀 해보시면 암산하려 했는데 4 곱하기 130이니까 2의 세제곱 곱하기 5 곱하기 13이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지? 이만큼까지. 루트 520은 결국 2루트 130이야. 4까지만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럼 1.3이랑 어울리냐? 132, 13이랑 어울리냐? 누구랑 어울리느냐? 요렇게 어울리죠. 됐어요? 그럼 얘가 20 루트 1.3이다. 이게 되겠습니까? 여기까지 올 수 있겠어요? 어렵지 않죠? 저기 1.3은 있으니까 2 곱하기 1.14 0 하나 주고 11 22.8 3번 소인수분해까지는 안 했어도 됐겠다. 13 곱하기 40이니까 굳이 소인수분해까지는 안 했어도 살펴보는 데는 지장 없었겠네요. 16번은 조금 어려웠지도 모르겠지만 16번 했어요? 훌륭한 학생들이야. 17번 구할 수 없는 것 어렵지 않아. 소수점 자리 이동이야. 루트 안에서 얼마씩? 100씩 두 칸씩. 좋아. 원래 소수점 위치에서 얘 두 칸 가죠? 얘 소수점 위치에서 두 칸씩 하면 8.46이 나오면 돼요. 여기서 두 개, 두 개, 두 개. 오케이. 얘도 두 개 가면 뭐 84.6이네. 얘는 두 개 가면 8.64. 한 표현도 해볼까요? 얘를 그냥 루트 A라고 할게요. 불편하니까. 그쵸? 얘는 10루트 A, 얘는 100루트 A, 얘는 1000루트 A. 얘 안 되고 얘는 10분의 1 루트 A. 이렇게 자릿수 옮기면서 루트 안에 100 또는 1000씩 움직이는 게 밖에서 10, 100, 1000으로 움직이는 거. 이 관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 잘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좋았어요. 제곱근 계산 활용입니다. 실수의 크기 비교입니다.
첫 번째, 대소비교인데 수직선. 자, 다음에 대소관계입니다. 선생님이 두 가지로 해볼 건데, 세 가지로 해볼 건데 한번 봐봐. 자, 대소관계 1번, 첫 번째 방법. 빼기. 그래서 6 마이너스 루트 8 빼기 4를 할 거야. 참고로 제곱근에서 나중에 이제 정수 부분, 소수 부분 그때 구분하는 거 했었잖아요. 그걸 판단할 때는 루트 안에 다 집어넣어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그랬죠. 루트 8은 2보다 크죠? 그러면 0보다 작겠죠? 자, A 빼기 B가 어때요? 0보다 작은 건 누가 더 크다는 얘기야? 4가 더 크다는 얘기야. 이게 가장 기본적인 방법. 두 번째, 루트 8에서 시작하는 거야. 루트 8에서 시작하는 거야. 잘 봐봐. 루트 8이 누구랑 누구 사이로 들어가요? 2와 3 사이로 들어가죠? 마이너스 루트 8은 누구랑 누구 사이로 들어가요? 이렇게 되죠? 됐어요? 그러면 6 마이너스 루트 8은 6을 다 더하면 3과 4 사이로 들어가죠? 4가 더 크죠? 세 번째, 근사값. 루트 8은 2점 얼마죠? 6 마이너스 루트 8은 3점 얼마겠죠? 내가 비교할 대상이 자연수나 정수, 음의 정수까지 다 해서 그럼 정수라면 소수점 아래자리는 무시하더라도 사실 정수 부분의 값만 체크할 수 있다면 문제는 해결이 돼요. 근데 비추, 실수가 나올지도 몰라요. 특히 음수 영역에서 조심하셔야 돼요. 됐습니까? 2번 같은 마이너스 3에서 출발하죠. 출발점 같죠? 루트 5가 더 크죠? 이쪽이 더 크겠죠? 이렇게 비교할 수도 있어요. 두 번째, 얘가 1점 얼마죠? 1.732 정도 나올 거예요. 얘가 2.236 정도 나오고, 얘가 2점 얼마예요? 더 큰 값도 더했잖아요. 이렇게도 계산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 뺄셈이 편할 수도 있고요. 부등식으로 처음부터 끌고 갈 수도 있어요. 3번. 얘가 2점 얼마죠? 그쵸? 3점 얼마니까 얘가 더 커요. 이렇게 소수점 부분을 무시하고 일단 자연수 부분, 특히 정수 부분이라고 불리는 부분 알면 간단하게도 해결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이 다양하다는 거지 꼭 이게 좋다는 건 아니에요. 경우에 따라서 뺄셈을 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소수점 부분을 확인할 수도 있고, 부등식에서 출발할 수도 있습니다. 자, x가 다음일 때 작은 수부터 차례대로 쓰세요. 자, 여기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거 미리 얘기합니다. 객관식일 때는 대입이 짱이야. 그래서 2분의 1을 넣어. 객관식이잖아, 만약에. 그러면 x는 2분의 1일 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문제를 잘 보면요. x가 이 범위에 들어가잖아요. 그렇다면 x에 대하여 다음 수들이 차례가 정해진다란 뜻이야. 이해돼? 정해질까가 아니야. 차라리 물음표가 그렇게 되면 되지. x가 저 범위면
실수 x에 대해서 아래 값들은 그 크기가 명확하게 구분되는가? 이런 게 제대로 된 수학적 사고거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항상 된다. 이건 좀 다른 얘기예요.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다는 건 안 되는 거거든요. 항상 된다는 건 그게 성립한다는 거예요. 성립하는지를 보라라고 알아보는 과정이 수학적 사고면 그냥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은 사실 수학적 사고를 차단시키는 질문이에요. 뭐냐? 작은 수부터 차례대로 나열하라! 라는 것은 무엇이 내포되어 있냐? 저 값의 크기는 순서가 다 정해졌어. 그러니까 그것만 구해봐. 사실 이건 수학적 사고 능력이 아니에요. 계산 능력이지. 굉장히 저열한 문제다. 왜냐? 저 조건만 만족하면 다음이 차례가 정해집니다. 그럼 저 조건 만족하는 수 아무거나 때려넣어도 답은 나오는 거죠. 그치? 그때 대입하기에 좋은 거는 잘 봐봐. 루트 씌울 거니까 4분의 1이 더 써먹기 좋아. 알겠어? 첫 번째가 4분의 1이고 두 번째가 2분의 1이고 그 다음이 16분의 1이고 그 다음이 4고 그 다음이 2야. 끝났지? 이해가 되었는가? 쓰레기다 이렇게 풀면. 자, 우선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우리 제곱근의 성질에서 기억이 나야 되는데 0과 1 사이면 루트 x와 x 중에 누가 더 크죠? 얘가 더 크죠. 제곱하면 당연히 더 작아지죠. 1보다 작은 값을 계속 곱해 나가면 작아진다. 근데 x가 1보다 크면 당연히 루트 x가 더 작고 제곱할수록 더 커지죠. 이거 초등학생들이 더 쉽게 이해해. 1보다 큰 수는 곱해 나갈수록 더 커져요. 이런 아주 단순한 수에 대한 이해야. 그러면 역수 취하지 않은 요 세 개의 값의 구분이 가능합니다. x제곱보다 x 루트 x 그래도 1보다는 작아요. 오케이? 근데 x분의 1은 1보다 큰 영역이죠. 그래서 루트 x분의 1과 x분의 1이 1보다 큰 수는 루트 씌우면 더 작아집니다. 이렇게 읽으면서 해설하셔야 돼요. 노션은 이 부분이다. 근데 이걸 이해하는 게 외워서가 아니라 초등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읽으시면 돼. 1보다 작은 수는 곱해 갈수록 작아지고 1보다 큰 수는 곱할수록 커진다. 아주 단순한 곱셈의 특징이다. 그거만 이해하면 되는데 무식하게 또 4분의 1 집어넣어가지고 값을 계산하고 그래 맞다. 선생님 지난 시간에 어떤 부분 설명했냐면 이 부분 설명했어요. 이 부분. 이 부분. 0과 1 사이에서는 제곱근이 더 크다. 부동방에 내가 이렇게 써놨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상식으로 가져가지 말라고 했어요. 루트 씌우면 작아진다. 땡! 절대 아니야. 그 함정에 빠지는 순간 큰일 나는 겁니다. 알겠죠? 그거 잊지 마시고 가보자. 이 정도면 되겠습니다.
자, 정수 부분 여기에요.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구분하는 문제. 설명했던 내용이에요. 기억납니까? 어떻게 구분해요? 쓰세요. 이것보다 먼저 나오는 게 있어. 사실 이것보다 먼저 나오는 게 있어. 뭐냐? 반드시 A를 n과 n 더하기 1값으로 이렇게 표현해야 돼. 이게 더 핵심이다. 그렇게 해서 n을 구해야만 그때 뭘 쓸 수 있어? 그래야만 알파의 알파 A 아니고요. 알파의 값은 A 마이너스 정수 n. 이렇게 구해내는 거다. 이게 더 핵심입니다. 실수의 정수와 소수 부분을 표현하는 거는 이게 더 핵심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이 부등식을 찾아내는 거. 1 차이 나는 두 정수 사이 값으로 부등식을 찾아내는 거. 이게 아니라 이렇게 찾아야 이 조건이 되고 이 조건이 돼야 얘를 만족하는 거야. 이게 먼저야. 선행돼야 될 건 정수 부분 n을 찾아내는 것이 선행돼야 된다. 어때요? 괜찮았어요? 정수와 소수 부분을 각각 찾아보라. 선생님이 이 정수, 소수 부분 구분할 때 밖에 있는 자연수 어떻게 처리하라 그랬죠? 다 집어넣어야 돼. 2루트 7의 정수, 소수 부분 구분을 하는데 루트 7에서 시작하면 큰일 납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루트 7은 이제 루트 4랑 루트 9 사이로 들어가죠. 사실 이렇게 되지 뭐. 그러니까 이게 2하고 3 사이 들어가는 거는 이대로 판단이 되잖아요. 그래서 2루트 7을 여기서 구해가면은 4하고 6이 돼버린다고. 그러면 1 차이 나는 두 정수가 아니라 2 차이가 나는 두 정수가 되어버리는 거죠. 여기서 출발하면 절대 안 된다. 다 집어넣고 생각하라. 자, 두 번째 실수하는 방법이 이런 거야. 루트 28이 루트 25보다 크고 루트 36보다 작죠?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정수 부분은 무조건 얘야. 됐지? 그럼 소수 부분은 원래 무리수 2루트 7에서 5를 빼주면 돼. 되었느냐? 그런데 이제 어떤 이제 실수들이 나오냐면 그래. 루트 28을 말이야. 근사값으로 5. 뭐 얼마 이렇게 보는 거지.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 28이 이제 내가 봐야 될 무리수거든. 그럼 얘를 어떻게 쓰냐면 마이너스 5. 얼마 이렇게 보는 거야. 맞아? 그러면 정수 부분이 얼마예요? 요렇게. 그러면 소수 부분은 마이너스 2루트 7에서 얘를 뺄 거잖아. 이제 더하기 5 이렇게 쓴단 말이지. 완전히 틀린 거야. 이거를 하는 순간 삑! 틀린 겁니다. 왜요? 이렇게 잡으시면 마이너스 5. 얼마는 마이너스 5 더하기 다시 음수 0. 얼마를 이렇게 더한 거야. 소수 부분이 음수면 안 된다 그랬잖아. 틀린 거 완전히 틀린 거지. 그래서 반드시 부등식으로 처리하셔야 됩니다.
마이너스 루트 28은 마이너스 6보다 크고 마이너스 5보다 작아요. 그럼 정수분이 얼마야? 마이너스 5가 아닌 마이너스 6이었다. 이 부분 때문에 실수를 한다고. 근사값을 자꾸 생각을 하면, 그래서 간단하게 뭐 n은 마이너스 6이고 소수 부분은 마이너스 2루트 7에 마이너스 6을 뺄 거야. 그러니까 더하기 6이죠. 요걸 조심하셔야 된다. 그러니 어설프게 이게 뭐 대략 마이너스 5. 얼마니까 얘가 소수 부분 하는 순간 가는 거야. 이렇게 하는 순간 나락 오답의 길로 빠져드는 거다. 반드시 부등식 조심하셔라. 음수 영역에서. 이해됐나요? 선생님이 여기를 약간 말로만 설명해서 넘어갔는데 이건 이해됐어요? 원래 무리수고 얘만큼 뺄 거야. 정수를 뺄 거니까 더했다고. 마이너스 6을 뺐으니까 더해진 거야. 좋았어. 그 다음 정수 부분이 6인 무리수를 한번 써보자. 그럼 루트 n은 얼마보다? 6보다 크거나 같고 7보다 작은 거죠. 이런 n을 구하래요. n은 36보다 크거나 같고 49보다 작아요. 자, 그러면 36에서 48까지 세는 거죠. 맞아요? 세는 방법. 48에서 누구까지 빼면 돼? 35까지를 빼면 되겠지. 그래서 개수 셀 때는 48 빼기 빠지는 마지막 수 35니까 이렇게 빼면 돼요. 13. 와! 맞아. 맞아. 13개. 개수 세기는 조금 틀릴 수 있어. 조심해야 돼. 세는 방법에 대해서. 어이. 소수 부분이 2분의 1이 아닌 실수. 뭔 말이야, 이게. 문제 천천히 읽어볼게요. 2분의 1이 아닌 실수 x에 대해서 x와 가장 가까운 정수를 다음과 같이 나타내자. 우린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아무튼 루트 n이 5인 자연수 n에 대하여 가장 큰 자연수와 가장 작은 자연수를 각각 나타내세요. 자, 다시 소수 부분이 2분의 1이 아닌 실수 x에 대해서 2분의 1인 거 빼고 가까운 정수. 사실 2분의 1 놓고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됐고, 이 가까운 수를 찾는 행위를 우리 뭐라고 하죠? 이거 초등학생들도 하네. 가까운 자연수 찾기. 뭐야? 반올림이잖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 2분의 1을 기점으로 가까운 정수 찾는 게 반올림이야. 이해가 안 되나? 한번 볼게. 왜 이렇게 1 있고 2 있고 3 있으면 1.5, 2.5, 3.5 어리막이라고 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에 가까운 수, 여기서 여기까지 3에 가까운 수, 여기서 여기까지 1에 가까운 수, 이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간단한 거야. 이게 의미하는 게 뭐야? 이게 의미하는 게 뭐야? 반올림이야. 상황이. 그런데 원래 우리는 이제 2분의 1일 때는
이쪽에 포함된다라고 약속한 거야. 2분의 1은 사실 어느 쪽에도 속하진 않는데, 그러니 약속을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약속을 한 게 2분의 1이 딱 걸리면 얘한테 포함하세요. 이렇게 약속을 한 것 뿐인 거야. 근데 이번 문제는 이런 애는 없대. 소수 부분의 2분의 1이 아닌 애들, 2분의 1인 애들 빼고 나머지는 가까운 정수를 찾는 것. 그러니 이 행위를 떠올릴 때, 지금 이게 어림하기 반올림이구나 라는 이미지가 떠오르면 이 문제 되게 쉬워져요. 그러지 않으면 조금 애매할 수 있어요. 쉽게 받아들인다면 반올림을 해서 5인수인 거죠. 됐어? 루트 n은 그러면 누구보다 큰 거냐면 5.5보다 크고, 누구보다 작냐? 6.5보다 작다. 바보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지? 그러면 n의 값은 여러분들 4.5 제곱하는 게 편한가요? 2분의 9 제곱하는 게 편한가요? 그쵸? 4분의 81. 5.5 제곱과 2분의 11 제곱 중에 어느 쪽이 편해요? 4분의 121. 들어가는 점 21, 22 쭉쭉쭉 해서 30까지 있죠. 이 안에 들어가는 정수는, 그랬을 때 n 중에 가장 큰 정수, 가장 큰 자연수, 가장 작은 자연수 30과 21. 여기서 이렇게 제곱할 때 소수로 제곱할 건지 분수로 제곱할 건지, 이런 거는 약간 기술적인 면이죠. 어떤 게 계산이 좀 빠를까. 당연히 4.5 제곱하셔도 됩니다. 나는 안 해. 분수가 편하지. 예. 분수 제곱이 좀 더 편합니다. 가장 큰 자연수와 가장 작은 자연수. 선생님 고등학교 1학년 때 너무 스트레스인 거야. 너무 안 자라니까. 어디서 이제 들은 게 있어가지고, 우유를 먹으면 키가 큰데, 근데 선생님이 유당불내증이거든. 뭔지 알지? 억지로 막 먹었어. 선생님은 우유 200 먹어도 좀 힘들거든. 우유 500ml에 도전을 했지. 와, 새벽 내내 화장실에서 우유를 소화를 못 시켜서, 이것도 답이 아니구나. 약간 느낌상 잠이 부족했던 것 같아.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는 되게 감성적이었거든. 되게, 그래서 감정 기복이 되게 심했어. 근데 그 감정 기복을 좋은 데 쓰려고 많이 노력을 했거든. 그러니까 감정 기복이 좀 심하고 감성적이기 때문에 막 밤늦게 하는 라디오를 되게 좋아했어. 선생님 이제 뭐, 니네 혹시 여자 배우 중에 고소영이라고 아니? 모르지? 있어. 그 밤에 이제 저녁에 이휘재랑 고소영이 몇 년도야? 94, 5년? 너무 옛날이다, 그지? 선생님 막 저녁에 라디오 듣고, 밤 12시에 이제, 지금은 이제 세상에 없지만 신해철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신해철. 고스트 스테이션이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이 있었거든. 밤 12시부터 새벽 2시까지. 그거 들으면서 되게 감성에 이렇게 적고 막. 그러니까 엄청 하루를 빡세게 빡빡하게 보낸 다음에 그 라디오를 들으면서 하루를 이렇게 감성적으로 끝내고, 그러다 보니까 막 새벽 2시까지 라디오, 그러니까 선생님 때는 당연히 인터넷 없고요. 선생님 집에는 아예 컴퓨터가 없었고, 뭐 TV 프로도 보통 12시 되면 이제 애국가 나오고, TV도 보려면 어머니 아버지 방 가야 TV가 있어. TV를 막 좋아하거나 그러진 않았어. 그래서 하루를 열심히 보내고 나면 선생님 라디오 듣는 걸 되게 좋아했어. FM 91.9. MB 아닌가? FM for you. 딱 시그널 딱 듣고 라디오 듣는 거 좋아했거든. 그러니까 그거 듣다 보니까 늦잠을 자는 거지. 늦게 자고, 근데 선생님 학교까지 가는데 1시간 한 10분, 20분 이렇게 걸렸어. 버스를 2번 갈아타야 돼.
선생님 엄청 시골이었거든, 집이. 그러면 버스 정류장까지 한 거의 거리로 따지면 한 1km 걸어서 버스를 2번 갈아타서 내려서 또 한참 걸어야 이제 선생님 다니는 학교가 나오는 아주 시골이었단 말이야. 그러면 아침에 한 6시 반에는 일어나야 안 씻고 학교로 바로 가도 일어나서 7시 안에는 집에서 출발을 해야 돼. 뭐 그러면 학교 선생님이 커트라인을 조금씩 줄여. 고2 때는 10분 더 단축. 그럼 새벽에 일찍 일어나잖아. 이제 새벽 6시, 새벽 5시 반. 기상 시간이 계속 더. 근데 자는 시간 난 그 라디오는 무조건 들어야 되거든. 라디오는 재방송이 없어요. 그 시간대를 놓치면 그 라디오는 못 듣는 거잖아. 그러니까 막 되게 잠을 많이 못 자서 그런 것 같아. 내 생각. 컨디션 조절이 참 중요하다. 보자. 자, 사칙이 연습. 오래! 자, 가봅니다. 유리수와 무리수의 사칙 연산. 유리수는 유리수끼리, 무리수는 무리수끼리. 할 거야. 그냥 이거 봐. 한번 써. 자. 어차피 할 거니까, 나중에. 먼저, 이걸 먼저 정리해보자. 유리수 더하기 무리수는 뭐가 되겠어요? 유리수랑 무리수를 더하면 유리수가 될까요? 무리수가 될까요? 유리수일 수도 있고 무리수일 수도 있을까요? 무조건 무리수예요. 무리수가 뭔데요? 무리수가 뭐예요? 비순한 무한 소수예요. 그죠? 소수점 아래가 규칙 없이 돌아가는 수예요. 유리수는 소수점 아래가 규칙 있이 돌아가는 거예요. 규칙 있게 돌아가는 거죠. 규칙이 있는 것과 규칙이 없는 걸 더하면 어떻겠어요? 규칙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유리수 더하기 무리수 형태로 되어 있는 이런 수들은 모두 무리수예요.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주어져 있는 수를 명확하게 유리수 부분과 무리수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으면 유리수는 유리수끼리 같고 무리수는 무리수끼리 같다가 무리수의 상등 조건입니다. 선생님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때가 올 거야. 이 해석이 필요할 때가 올 거야. 상등 조건이라 함은 서로 상자 같을 등자, 서로 같을 조건. 이제 앞으로 많은 수책에서 이런 상등 조건을 다루게 될 겁니다. 일단 무리수 상등 조건 먼저 정리해 놓으시고 가자. 정리해 봅니다. 요거는 노션이에요. 과제 노션 한 거 써 오시고요. 앞에 정수 유리수 부분 구분하는 거 했고 다 했어. 자, 다음 중 옳은 것은 1번. 선생님이 이런 걸 이제 합답형이라고 했죠. 합답형일 때는 발레가 나오면 발레가 떠오르지 않으면
그 다음 정의로 또는 성질로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리수 더하면 유리수다. 자, 유리수 더하기 유리수가 보였을 때 뭘 먼저 떠올려야 돼? 소수점 아래가 규칙적 또는 분수. 오케이? 분수 더하기 분수는 분수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맞죠? 무리수면 더해서 무리수입니까? 항상? 유리수일 수 있죠. 이거 이해됐나요? 옆에 발레 써주세요. 제곱이 유리수면 제곱근도 유리수입니까? 아니죠. 그냥 루트 2. 우리가 근호를 쓰는 이유죠. 이거를 읽을 때 뭐냐면 유리수의 제곱근도 유리수다 이렇게 읽어야 돼요. 유리수의 제곱근은 모두 유리수다. 아니죠? 확장시킬 때 지수를 확장시킬 때 제곱근을 분수 거듭 제곱으로 표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다루는 영역이야.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얼마나 다뤄야 될 무리수가 많겠니? 그치? 근데 그걸 가지고 제곱일 때 무리수를 다루는 건 좀 무리다. 그리고 기본 문제에 넣을 게 아니야.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잘못 표현되어진 것 같다. 그냥 맞다라고만 하고 넘어가려고. 괜히 쓸데없이 많이 했네요. 자, 유리수 곱하기 무리수는 다 무리수일까요? 아니요. 0 곱하기 루트 2는 0입니다. 곱셈은 무적 0이 있죠. 곱셈에 무적 0이 있다. 덧셈은 누가 무적이야? 아니야. 아니야. 자, A가 무리수면 A제곱은 유리수다. 맞습니까? 무리수를 제곱하면 다 유리수가 됩니까? 그쵸? 무리수라는 애 자체가 정의 내려진 무리수만 엄청 많고 정의 내려지지 않은 무리수도 무수히 많아요. 파이만 하더라도 제곱해서 아니에요. 틀렸다. 그런데 여기에 조건이 붙어. 우리가 배운 이번 단원에서 우리가 배운 무리수들은 제곱하면 유리수 되죠. 다 제곱해서 유리수 되는 애는만 이번에 이제 제곱근으로 다뤘으니까. 그러니까 무리수라는 전체 영역으로 확장해서 생각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적어도 이 정도는 깨달아야 돼. 무리수의 종류는 무수히 많아. 진짜 개 많아. 여기까지. OX 문제를 풀어봤는데 너무나 당연한 것들 그리고 좀 헷갈리는 것들 구분했는데 선생님이 좀 체크해주고 싶은 건 아마 이런 것들. 무리수 더하기 무리수는 무리수다가 틀린 반례. 두 번째, 유리수 곱하기 무리수는 반으로 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선생님이 이 다음 단원에 대한 필수 예제를 절반 풀어주고 여러분들이 필수 예제 절반 풀어놓은 숙제는 일단 뺄 거예요. 근데 어떠냐? 니네 지금 학교 중간고사라고 시험 공부하고 있냐? 아, 안 하고 있구나? 뭐 따로 시험 공부 안 하고 있으면 선생님 속도대로 진도 나가고.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지금 수업하고 있는 것에 대한 학습량을 좀 줄여주는 게 맞는 시점이라고 선생님은 여겼거든? 표정으로 봐서는 괜찮다 이런 표정인데? 아니야? 필요해? 일단 봐. 자, 내수의 대소 비교를 하세요. 하지만 여기 밑에 보면 A, B, C, D가 1차이 나는 정수 사이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실 어떤 문제야? 정수 부분 문제야. 4개의 무리수의 정수 부분 찾으세요. 이해됐니? 여러 가지로 해볼 거야. 루트 6-1
루트 6이 2와 3 사이 들어가니까 루트 6 마이너스 1은 1과 2 사이로 들어가. 맞지? 두 번째, 루트 12는 3과 4 사이에 들어가. 여기다 써보자. 1과 2 사이에 누구니? 너는 B구나. 루트 12는 3과 4 사이에 들어가. 너는 C구나. 그 다음 루트 3이요. 1과 2 사이로 들어가므로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3은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 사이로 들어가. 너가 A구나. 루트 5가 2와 3 사이로 들어가. 마이너스 루트 5는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2 사이 들어가. 7 마이너스 루트 5는 4와 5 사이로 들어가. 7 더하니까 너가 D야. 근데 순서는 A, B, C, D 순위죠. 요렇게. 됐어요? 너가 제일 작아. 그 다음 루트 6 마이너스 1, 루트 12, 7 마이너스 루트 5가 제일 커.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부등식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그죠? 두 번째, 근사값. 루트 6이 2점 얼마잖아. 루트 6 마이너스 1은 1점 얼마 아니겠어? 요렇게. 루트 12는 3점 얼마겠고, 루트 3이 1점 얼마니까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3이면 마이너스 1점 얼마 된다. 이런 식으로. 루트 5가 2점 얼마니까 7 마이너스 루트 5는 4점 얼마겠구나.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근사값 쓰면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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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물론 암산 가능합니다. 좀 빠르고요. 서술형에서는 빵점입니다. 오케이? 누가 맞아? 둘 다 맞아. 둘 다 맞아. 서술형에서는 짧게 간단한 판단을 하기에는 나쁘지 않아. 이해됐어? 두 가지다. 2번 갑니다. 누가 더 크나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도, 2-1에 있는 부등식의 가장 기본 성질. 부등식의 좌우변에 같은 값을 더하거나 빼도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 해도 되겠죠. 일씩 더 해도 되겠죠. 성립합니까? 이렇게 고쳤을 때 성립하면 성립하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읽는 거야. 루트 10은 3보다 큰가요? 3이 루트 9니까. 둘 다 루트 5 빼고 이거 루트 7은 2보다 큰가요? 얘가 루트 4잖아. 맞지? 마이너스 3보다 마이너스 루트 8이 더 큰가요? 얘가 2점 얼마잖아. 그럼 마이너스 2점 얼마가 더 크지? 에잇! 음수니까.
마이너스 9가 마이너스 8보다 작다고. 루트 20은 4보다 큰가요? 4는 루트 16이니까 맞아요. 3이 루트 13보다 큽니까? 3은 루트 9니까 틀렸죠. 답은 5번. 야, 이거 써놔야 되겠어? 안 써놔야 되겠어? 한번 써봐. 중학교 2학년 내용이긴 한데 여러분들 부등식을 다루는 가장 기본적인 입장이 돼야 됩니다. 몰라 쓰는 건 아니죠. 써먹으려고 쓰는 겁니다. 써먹으려고. 이거는 뭐 노션에 쓸 것까지는 아닌데 이 문제에다가 체크업 해놓으시라는 거예요. 3번 갑니다.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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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해봐. 여러분들의 한번 감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할 거 없고. 아, 내 발열 없이 손가락으로.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뭐야? 어? 이게 풀이냐? 보자. 느낌 왔어? 방금 했던 거야. 좌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도 바뀌지 않는다. 그거야. 불편한 거 처리해. 얘 불편하죠? 처리되죠? 얘 불편하죠? 처리돼요. 양쪽에서 1 더하기 루트 3을 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1은 크다 루트 3보다. 이렇게 바뀌죠.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2번 보세요. 루트 5 빼고 루트 6도 빼면 되겠죠? 남는 거 루트 5는 루트 6보다 크다 맞습니까? 이거 맞는 말이죠. 여기서는 루트 5 하나 빼고 여기서는 루트 2 하나 빼고 여기 루트 2 하나 빼고 여기서 루트 하나 빼고 좌우에서 루트 5 더하기 루트 2를 다 뺀 거야. 이런 식으로. 남는 게 어떻게 돼? 루트 2하고 루트 5가 남죠. 이렇게. 맞아요. 얘 2항하고 얘 2항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2항이라고 생각하세요. 2항. 2항. 뭐야? 얘가 왜 2항해? 얘가 2항하고 얘가 이쪽으로 2항하면 되겠죠. 3 루트 3은 크다 4 루트 2보다. 확인돼? 누가 더 큰지? 누가 더 커? 루트 27 루트 32. 틀렸죠? 정확하게 대소관계 파악할 때는 다 집어넣어야 확인됩니다. 니은 디귿. 그러니까 결국 2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누굴 누구 쪽으로 2항을 할 건지 보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근사값으로 안 돼요. 왜냐면 루트 5도 루트 6도 2점 얼마거든. 그치? 처음부터 근사값 넣는 거는 불가능하다.
부등식의 이항이라고 생각하고 식 정리하시면 수월하겠습니다. 괜찮아? A, B, C 크기 비교. 나는 나왔어. 선생님 아까 했던 거 해볼게. 잘 봐. A-B를 해보면 5 루트 2 마이너스 7이거든요. 그냥 뺐어. 루트 49, 루트 50이죠. A가 B보다 큽니다. 그 다음에 B, C에서 B를 빼보자. C 빼기 B를 해보자. 그래야 좀 수가 단순하니까. 근데 얘는 루트 얼마야? 48이지. 루트 49지. 얘는 0보다 작네. 그러면 C가 B보다가 아니라 C가 B보다 작네. 이렇게 됐어. 자, 이렇게 부등식으로 풀어봤고요. 두 번째. 아까 선생님이 대소관계 파악했던 세 가지 방법 다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5루트 2 루트 50이니까 얘는 7보다 크고 8보다 작죠? 그래서 5루트 2 마이너스 2는 5보다는 크고 6보다는 작습니다. 살펴봐야 될 첫 번째 무리수. 그 다음 C 볼게요. 4루트 3은 루트 48이니까 6보다 크고 7보다 작아요. 여기서 2를 뺄 거야. 4루트 3은 4보다 크고 5보다 작아요. 됐죠? 그러니까 B가 5였기 때문에 A가 가장 크고 그 다음 B 가장 작은 건 C다. 됐죠? 세 번째. 잘 봐봐. 얘가 생각보다 단순한 무리수거든? 뭐냐면 2 뺐어. 이게 끝이야. 그러면 5루트 2가 7점 얼마야? 그치? 5점 얼마지? 4루트 3은 루트 48이니까 얘는 6점 얼마야? 그러니까 A는 5보다는 큰 소수를 가지고 있고 얘는 5고 얘는 4점 얼마야? 이렇게 못하고. 뭐가 맞아? 뭐가 맞아? 어떻게 푸는 게 맞아? 셋 다 맞아. 셋 다 맞아. 뭐 굳이 이것 중에 뭐가 더 고상하다. 뭐 이런 건 없어. 다만 서술형일 때, 풀이 과정이 필요할 때, 풀이 과정이 굳이 필요하지 않은 문제에서 써볼 수는 있다. 저 세 번째 거를, 세 번째 하는 요 방식을요, 너무 무시할 필요가 없는 게, 이게 나중에 감각이 좀 되어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각이 무서운 건 뭐냐면, 첫 번째, 아주 정확한 감각을 가지고 있다면 문제 풀어내는 정확도나 속도가 높아져요. 근데 그 감각이 잘못된 감각이잖아? 그럼 다 틀려버릴 거야. 근데 이거는 증명할 수도 없어. 내가 잘못 알고 가져가는 감각들인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조심하라고 했던 감각 중에 하나가 제곱근은 원래 유리수보다 작아져요. 는 틀린 거라고. 근데 그걸 감각으로 가져가는 친구들이 제곱근에서 엄청 힘들어해.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이런 거는 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해 줬던 게 그 부분이 있다. 넘어갈게요. 가 아니라 이제 좀 쉬어야겠네. 쉬었다가 뒤에 선생님이 12번까지 5번부터 12번까지 8문제만 풀면 오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조금만 쉬었다가 그냥 조금만 쉬었다가 바로 시작해서 끝나면 끝나는 대로 마무리 할게요. 그래서 토요일날 규리가 온다고? 현빈은 아마 오게 될 거야. 어차피 영어는 해야 되니까.
규리야, 토요일 날 볼까? 응? 이번 주 토요일. 11시? 10시? 11시? 뭐? 어? 아, 그래. 몇 시에 끝나? 12시 반? 11시 반? 뭐 그때 와도 되고. 선생님 보고, 이번 주 확인 학습하는 거 보고. 아, 다른 건 아니고, 이제 영어과는 영어과대로 시험 공부하고 있고, 수학과는 이제 선생님이랑 하는 건데, 선생님이 크게 걱정은 안 하거든? 그래도 확인 학습 때 확인하고 있고. 근데 시험처럼 풀려봤을 때, 선생님 하고 싶은 건 이번에 이제 쇼타임 테스트라는 거야. 시험지 2회 분량을 1시간 안에 풀어야 돼. 이유는 매우 단순해. 여러분들한테 주어져 있는 시간 동안 문제 푸는데 그거 다 쓰잖아요? 그럼 뭐 해야 되냐면 검토도 해야 되고 OMR 카드 작성해야 돼. 서술형 작성해야 돼. 시간 안 나와. 그러면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풀어내는 데에만 절반만 사용을 해야 돼. 그래서 쇼타임 테스트라는 걸 할 거야. 간단하게 50분 동안 2회차 분량을 시켜볼 거야. 그랬을 때 오답이 안 나와야 돼. 이해는 돼? 50분 동안 문제 푸는데 다 쓰면요. OMR 카드 작성, 서술형 작성, 검토할 시간 안 나와요. 그래서 20분에서 25분 안에 시험지 전체가 다 풀려야 돼요. 수학 문제는. 여기까지. 이런 거 풀어야 돼요. 1을 뭐로 바꿔요? 루트 4로 바꿔요. 답은요? 답은요? 5번이야. 루트 4랑 루트 6 사이에 있는 건 4와 6 사이에 있는 거. 5번이죠. 자, 6번. 자, 다음 두 무리수 사이에 있는 무리수가 아닌 것은 이에요. 너무 딱 나와버렸는데. 일단 3번은 계산해보지 않아도 아는 거죠. 이해됐나요? 우린 저런 걸 평균이라고 해요. 둘을 더해서 2로 나누면 중앙값이 나와요. 4번이죠? 뭐 안 해도 되겠네요. 그죠? 이해됐어요? 둘의 차가 0.1 얼마인데 2까지 나누면 0.0 뭐 이렇게 나오겠죠. 7번 봅니다. 두 수 사이에 있는 모든 정수의 합. 이거는 좀 해봐야 돼요. 정수 부분, 그러니까 얘 두 무리수가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루트 6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사이에 있으니까 7 마이너스 루트 6이면 7 다 더하면 4와 5 사이로 들어가죠. 그러면 어떤 상황이냐면 마이너스 1, 0 사이에 있는 수부터 4와 5 사이에 있는 지금 무리수 위치가 여기 하나, 여기 하나죠. 사이에 있는 정수니까 몇 개? 0부터 4까지 더하세요. 10. 부등호가 최고입니다. 부등식이 최고입니다. 너무 빨리 풀어버렸는데? 너네가 풀어. 너네가 풀어. 8번 여러분들이 푸세요. 지금. Right now. 풀었어? 이럴 줄 알았다니. 에이, 에이. 보라. 큰일 났네. 오늘 이거 핵심인데.
정수 부분 얼마야? 좋아. 그럼 소수 부분 어떻게 구해? 소수 부분 어떻게 구해? 원래? 원래 무리수에서 정수 부분을 빼면 나머지가 소수 부분이죠. 이렇게 나와야지. 원래 무리수에서 정수 부분을 빼야지. 자, 요거 노션 했던 것 같은데 루트 x의 정수 부분을 n이라고 하면 그때 소수 부분 알파는 루트 x 마이너스 n이다. 무리수를 부등식을 이용해서 정수 부분을 구한다면 소수 부분은 원래 무리수에서 정수 부분을 뺀 것이다. 예. 고로 a-b는 3 마이너스 루트 6 마이너스 2 풀면 5 마이너스 루트 6 넘기지 말고 반성하세요. 아, 풀었었어? 됐어? 요게 핵심 개념이야. 무리수의 정수 부분을 구해내 부등식으로. 그러면 원래 무리수에서 정수 부분을 뺀 것이 이 소수 부분이다. 9번 볼게요. 각각의 정수 소수 부분을 구하세요야. 그냥 이 무리수에서 정수 소수 부분을 각각 구하세요예요. 다시 풀어보세요. 한 번 더 기회 드릴게요. 한 번 더. 문제 풀 시간 드릴 테니까 풀어보세요. 이거 여러분도 손으로 풀어낼 수 있어야 돼. 이번 확인학습 하려면. 이렇게 풀어내면 돼요. 자, 정소수 부분 나눌 거니까 3루트 2를 루트 18로 봐야겠죠. 왔어요? 그러므로 여기에서 정수 부분 얼마? 4니까 소수 부분 m은 3 루트 2 마이너스 4 빼면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일단 5 루트 2를 출발을 할 겁니다. 알겠죠? 루트 50 7, 8 됐어? 마이너스 루트 50 마8 마7 그럼 10 마이너스 루트 50 2 3 됐어? 이게 정수 부분이야. 그러므로 정수 부분 n은 2야. 소수 부분은 굳이 표현 안 해도 되지. 소수 부분 표현하려고 하면 여기서 2 빼주면 돼. 어쨌든 그러면 m 여기 구해놨고 n 여기 구해놨으니까 m 더하기 n 제곱은 3루트 2 마이너스 4 더하기 4니까 3루트 2 슝슝슝슝슝 여기가 막 엄청 응용되고 복잡한 조건이 아니에요. 하자는 대로 하면 돼요. 어떻게? 첫 번째, 다 집어넣는다, 루트 안으로. 맞죠? 그리고 마이너스 때 뒤집어 주시고 10을 더해 주시면 정수 부분이 나옵니다. 진짜 됐어? 됐어? 확실해?
됐어? 진짜야? 알았어. 믿고 넘어가. 확인학습을 지켜보겠어. 10번. 다시 소수 부분입니다. 일단 루트 2가 1과 2 사이죠. 고로 이 녀석의 정수는 당연히 1이고 소수 부분 a는 루트 2 마이너스 1이야. 근데 루트 32는 5와 6 사이로 들어가므로 이 정수 부분이 5가 되고 이때의 소수 부분은 루트 32니까 4 루트 2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러면 4 루트 2 마이너스 5는 루트 2 마이너스 1로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4 루트 2 마이너스 5를 루트 2 마이너스 1로 표현해야 돼. 일단 4배 해줘야겠죠. 4배를 해줘야 정수는 정수끼리 소수는 소수끼리 맞아들겠지. 4 루트 2를 만들려면 여기 4를 곱할 수밖에 없어. 무조건이야. 그럼 마이너스 5고 마이너스 하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1을 해주면 되죠. 요렇게. 그러니까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을 계속 이렇게 분리하는 연습을 하시고 그거 가지고 그 다음 단을 보셔야 돼요. 루트 2와 루트 32의 관계로 자꾸 따지려고 하면 답 없고요. 각각의 정수, 소수 부분을 각각 나눠서 그 다음 단에 넘어오셔야 돼요. 정리됐어요? 자, 두 문제 더 하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봅니다. 자, 보자. 루트 5의 정수 부분이 2고요. 소수 부분 바로 쓸게요. 루트 10. 정수 부분은 3이고 이 녀석의 소수 부분은 중요한 거 뭐야? A와 B를 각각 표현해 보는 거야. 보죠. 루트 5 마이너스에 1 더할 거니까 마이너스 1 곱하기 x 더하기 루트 2에 b 더하기 3 루트 10이죠. y 더하기 4는 0이래요. 보세요. x 루트 5 마이너스 x 더하기 얘 정리하면 2y 루트 5 보이나요? 순서 바꿔 쓸게요. 더 헷갈려. 루트 5x라고 하고요. 2 루트 5y 더하기 4는 0입니다. 자, 여기서 아까 우리 노션했던 무리수의 상등 조건이 나와야 돼요. 무리수의 상등 조건 뭐였습니까? 유리수는 유리수끼리, 무리수는 무리수끼리. 무슨 얘기냐면 루트 5로 묶을 수 있는 게 x 더하기 2y이고 마이너스 x 더하기 4 이게 유리수 부분이란 말이죠. 는 0이에요. 이렇게 쓰면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잘 보세요. 자, 보세요. 유리수 먼저 써줄 거야. 그 다음 무리수를 써주는데 너는 0 더하기 0 곱하기 루트 5라고 있는 거야. 그래야 유리수는 유리수끼리 같고 무리수도 무리수끼리 같다가 눈에 보이는 거야. 너가 0이 되려면 유리수도 0이고 무리수도 0일 수밖에 없어. 는 바로 이 상등 조건 구성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일부러 여기다가 선생님이 이렇게 펼쳐서 쓴 거야. 그러면 뭐 x는 4고 y는 마이너스 2니까 뭐 x 더하기 y는 2가 되겠죠. 유리수는 유리수끼리, 인무리수는 무리수끼리. 됐죠? 자, 여기 되게 중요해. 그 다음 어쩔 거야? 그 다음 어쩔 거야 할 때 여기 유리수는 유리수끼리, 무리수는 무리수끼리 같다를 써먹는 거야. 유리수 상등 조건, 무리수 상등 조건. 그러므로 너가 0이 되려면 유리수 부분이 0이고 무리수 부분도 0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읽을 수도 있어. 유리수 더하기 무리수가 0이 아니라 0인 유리수. 0은 유리수잖아. 이해되니? 읽을 때 봐봐. 여러분들이 이렇게 읽고 바로 유리수가 됐다. 이렇게 해석하셔도 좋다는 거예요. 그럼 유리수 부분은 0이라는 얘기고 무리수는 사라졌다는 얘기잖아. 어떻게 해석하든 이게 맞다. 조금 까다로운 건데. 자, 루트 n에 대해서 정수 부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각각의 정수 부분의 값. 뭐야, 이런 어이없는 문제를 냈다고? 각각의 정수 부분을 구하래요. 루트 79는 8, 8에 64, 9, 9, 81. 7, 7에 49, 8, 8에 64. 정수 부분끼리를 빼래요. 뭐 이런 어이없는 문제가 있어. 8이고 7이네요. 빼면 답 1이죠. 뭐야. 이건 좀 쉽다. 너무 쉽다. 11번이 히트였어요. 11번. 90, 11번이 히트였습니다. 집에 가서 여러분도 확인학습 문제 풀 때 복습을 10, 11, 90, 11번 세 문제를 잘 복습해 주시기 바래요. 정수소수 부분 가거라.